네, 전남 진도 인근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차출됐습니다. 267명이 탑승한 가운데 현재 20여 명이 가볍게 다쳤고 현재는 전원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희재 기자 나왔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사고 개요 먼저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입니다. 8시 17분쯤 대형 여객선 한 척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장소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으로 파악됐고요. 족도라는 이름의 돌섬인데 무인도로 파악됩니다. 이 여객선에는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승객 등 246명과 또 승무원 21명이 각각 포함이 됐습니다. 탑승객 가운데는 고령자와 임산부 또 어린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준비 상황, 구조 준비 상황도 좀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구조 작업 내용 설명드리면 해경은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밤 11시 27분 기준으로 승객을 전원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10시 반부터 함정에 각각 나눠 태워서 출발한 걸로 파악됐고요. 이송한 첫 승객 함정은 밤 11시 조금 넘어서 처음 도착한 뒤 이후로 순차적으로 도착해 현재 승객 등 246명은 모두 도착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부상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박희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처음에는 이제 경상자가 2명, 뭐 3명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여 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송된 탑승객들이 지금 의료진 점검을 받고 있어서 이 숫자는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일단 중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상자가 현재까지 27명으로 집계된 상황이고요. 이 27명 중에는 고령자와 또 임산부도 포함이 됐는데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거나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는 등 다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밖에 상당수가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진료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어서 파악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해경에서는 장비와 인력은 어느 정도로 투입이 된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수치가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발표된 자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경비 함정이 17척, 그리고 연안 구조정이 4척이고 항공기 한 대와 또 서해 특수구조대 헬기 등이 동원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50톤급 경비 함정과 또 300톤급 경비 함정, 그리고 구조 헬기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 50톤급으로 이제 알려진 소형 함정에는 승객 40명 정도가 탈 수가 있고요. 한 척당. 또 중형급은 100명이 조금 넘는 정도를 태워서 이송이 가능합니다. 또 구조 헬기는 중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이송 목적으로 투입됐는데 상공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사고가 도대체 왜 발생을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일 텐데 현재 이 사고 원인 조사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서해 해경청장이 브리핑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선장이나 일단 항해사 과실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해경이 수사 전담반을 설치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진행 상황 저희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또 항로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경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예. 네, 여객선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까? 이게? 네, 해당 여객선은 제주에서 출발해서 전남 목포로 향하던 대형 카페리입니다. 여객선 정보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명칭은 퀸 제누비아 2호로 알려져 있고요. 길이 170m에 너비 26m, 그리고 높이가 14.5m 수준으로 2021년 12월에 취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알려지기로 승객 1,000명이 넘는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탑승한 승객은 267명으로 파악됐고 또 여객선에는 그 대형 여객선인 만큼 차량 110여 대도 현재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로는 목포 제주 항로가 지난해 2월부터 이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이 족도가 어떤 섬인가요? 네, 지금 개요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관련 내용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족도라는 섬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포 인근 그리고 또 진도 근처로도 보입니다. 이곳은 돌섬 그리고 무인도로 파악됐는데 현재는 선박이 이 돌섬 위에 일부 얹혀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 영상으로도 조금 전에 조금씩 나갔는데 섬 모습이 돌로 뒤덮인 섬에 나무도 듬성듬성 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네, 무인도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이번에 사고가 난 퀸 제누비아 2호는 이곳 인근 해상을 하루에 2차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는 여객선이 이 족도에 올라선 이후로 이동 없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사고 직후에 또 승객들과 직접 통화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사고 직후 15분에서 20분 정도 뒤쯤부터 저희 YTN에 제보 전화가 속출했습니다. 관련해서 승객 2분 정도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준비가 된다면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선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약간 폭발음 같이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진동도 되게 크고 그러고 몸이 좀 뒤로 밀렸어요. 자다가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 얘기로는 엄청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도 크고 진동도 심해서 뜨거운 거 들고 계시다가 손 뒤신 분도 있고. 네, 지금 사고 현장에서 해양청장의, 경찰청장의, 해경청장의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목포 해경서장 최수준 총경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항해 중에 좌초된 퀸 제누비아 2호 사고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입니다. 19일 16시 45분 제주에서 출항한 퀸 제누비아호가 항해 중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같은 날 20시 16분경 목포 광역 VTS를 경유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사고 당시 선박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 개요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인근 경비 세력을 현장으로 이동시켰으며 20시 28분경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정박 중인 경비함정에 비상 소집을 실시하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6척,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좌초 선박에 대한 구조 활동에 나섰으며 같은 날 23시 26분경 승객 전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구조된 승객 246명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이송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중 27명의 승객이 어지러움과 통증 등 부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좌초 여객선이 이초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내 방송이 좀 늦었다는 승객분들 이야기가 좀 있던데 경위가 좀 어떻게 될지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아직 정확한 거는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저희는 그 선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또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그 선박이 그때까지도 어떤 뭐 침수되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지시했고 그 전에 선내에서 여객선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이 섬에 어떤 뭐 받아서 이제 이렇게 얹힌다는 게 이례적이고 그런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고 원인이 뭔가 되게 궁금할 텐데 물론 이제 조사를 해야겠지만 예. 현재로서 현재 상황에서 사고 원인은 어떻게 좀 추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사고 원인은 지금 저 사고 당시부터 저희 수사팀에서 가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라든가 어떤 단서까지는 찾질 못했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유관기관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서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사고 원인이 나온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항 전에 그 배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상이 없었나요? 안전 점검.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체적으로 좀 우리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파악된 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항로 이탈이 됐는지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조사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면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공식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뭐 필요하다면은 제가 다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전에 그 목포 VTS에서 그 사고 선박하고 교신을 했나요? 사고 직전에. 제가 VTS가 저기 목포 해경서 그게 아니라서 제가 그쪽에는 확인 못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담당자분이 나오시로 돼 있습니다. 오시면은 그쪽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해경청장님이 과실로 좀 추정이 된다 예.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조사 과정에서 이제 확인돼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언제 그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지금 우리 해수청에서요. 그 지금 이초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인선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선주 측에서 예인선을 동원해서 이초 작업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에 조타실에 그 뭐 1항사라든지 2항사든지 3항사든지 아니면 선장이든지 인력이 있잖아요. 예. 배가 안전하게 가는지 확인해야 될 그 당직 근무자들이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근무가 서고 있다는 건 파악됐습니까? 아니, 그것도 예, 저희가 CCTV 같은 건 확보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수사팀에서 좀 조사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운항 관련 직원들 음주 정황은요? 음주는 전부 다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항로상에 그 연안이 있고 외해가 있잖아요. 지금 사고 난 지점은 보통 여객선이 입항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단계 정도가 될까요? 그 위치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경비구조과장입니다. 네, 경비구조과장입니다. 그 장산도 그 부분은 족도 있는 그 항해는 연안이라서 협소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외해가 아닌 협소로인 부분이라서 그 주의 깊게 항해가 되는 그런 항로가 되겠습니다. 매뉴얼상 뭐 반드시 그 조타실에 누가 이렇게 앞에를 뭐 주시해야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여객선 운항하는 곳에서 하는 거지 뭐 명확하게 어디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자동 합법 그 운항 그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이라 해가지고 그 항로 설정하면은 그 항로대로 그 연안 항해에서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동으로 놓고 항해했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안 항로에서는 협소로에서는 자동 합법으로 운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섬하고 충돌했을까요? 그걸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 위치가 마이크가 앞으로 네, 그 사고 위치가 지금 아주 협소로고 또 그 족도라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고 원인을 우리가 모르니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협소로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변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족도를 기준으로 항로가 양쪽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배는 외해 쪽에서 들어가는 항로였나요? 아니면 내해 쪽으로 들어가는 항로였나요? 정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정면. 항로가 두 개는 아닌 걸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족도가 평상시 지나가는 항로인가요? 족도가 1도 3도 가운데로 하고. 그 사고 선박이 제주를 자주 오가는데 네. 항로가 원래 그 길로 다녀요? 네, 아니면...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목포 VTS에서 그 신고가 그 사고 선박에서 해경으로 먼저 접수된 거예요? 아니면은 VTS에서 인지하고 혹시 아닙니다. 신고를 VTS를 신고를 했고요. 그 신고를 저희가 다시 인계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초 신고를 손님이 했다는 말이에요? 아, 사고 후에 그 사고 당시 그 1등 항해사가 우리 목포 VTS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를 했고 VTS에서 우리 목포 해경소로 통보를 해서 우리가 함정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VTS가 관제 업무인 거잖아요. 네. 배가 정상 속도보다 더 빠를 경우 아니면은 정상 항로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VTS에서 반드시 그 선박하고 교신을 해가지고 안전한 항로로 운항에 의도하는 역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VTS에서는 뭐 한 거예요?
저 VTS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관계자분이 나오시면은 그때 그분을 통해서 VTS 해경 직원들 아닙니까? 자, 근데 그거에는 저희 목포 해경서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지방청으로 소속이 달라서요. 저희가 통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희청 쪽 소관. 예, 그렇습니다. VTS 지금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올지 아직 좀 더 확인을 연락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승객이 먼저 신고를 했는지 승선원 거기 일단 선원이 먼저 신고를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나요? 누가 신고를 먼저 했는지? 우선은 저희는 우선 접수된 바로는 VTS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승객이 먼저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몇인가요? 최초 신고. 한 번만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뭐요? 네. 20시 16분, 8시, 저녁 8시 16분경입니다. 이게 VTS에 신고된 시간입니까? VTS 신고해서 VTS 우리가 통보 온 시간이 8시 16분이니까 저희한테 거의 받은 맞다고 보면 시간입니다. 됩니다. 거의. 그러면 사고 직후에 바로 신고를 한 건 맞습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직후에 한 건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S에서 우리한테 사고가 왔다고 통보한 것이 20시 16분입니다. 저기 선박지원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네. 전체적인 톤수하고 실제 승선 인원, 이번에 오늘 탄 승선 인원하고 원래 최고 승선 인원,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승선 인원 화물량 얼마 정도 실량인지 혹시 봤겠나요? 우선은 파악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퀸 제노비아 2호는 26,546톤이고요. 승객은 오늘 246명, 승무원 21명 그렇게 승선해 있었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좀 더 확인 후에 내일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이게 사고 원인이 뭐 내일까지 나온다면 저희가 해드릴 당연히 텐데. 안 나오겠죠. 안 나오는데 1차적으로 그래도 브리핑을 해주셔야 저희가 추측 기사를 쓰지 않으니까. 예. 혹시 그 사고 알겠습니다. 당시에 조타실에 그 근무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것도 다 말씀드린 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전화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오늘 저희는 구조가 업무에 집중을 했고 그 주 사항은 우리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그 외에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에 남아있는 승선은 오늘 새벽이라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돼요? 지금 만조 시간이 00시인데 0012분인데 거의 맞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전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나서 2초 작업을 시도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파도 높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나요? 당시 파도는 그 많지 않은 한 0.5m 정도 굉장히 잔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과거나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큰 여객선이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서요. 뭐 저희가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오늘 조류가 세가지고 일본으로 조류가 아주 센 시기. 조류가 센. 말씀하세요. 장군님은요 지금 오늘 나온 대로 하세요. 이야기 자네가 해주세요. 일본물. 네, 오늘은 그 사리대라서 우리 바닷물때 사리대라서 일곱물이라 물발이 좀 세긴 한데 물때가 세긴 한데 그게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좀 물때가 센 오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파도는 0.5m로 잔잔했고 뭐 사고 원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갖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색이랑 파도 높이 둘 다 그 사고 원인이랑 좀 거리가 있다는 말씀. 그거는 조사를 조사에 해봐야 가서 됩니다. 나와야 될것 그거를 같습니다. 지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사 인력은 몇 명이나 가 있나요? 현장에. 현장에서는 전부 다 철수를 했고요. 지금 제노비아의 앞에 나오시죠. 앞으로. 현장에서 여기 목포 수학과장 김학윤입니다. 현장에 신원확인팀 20명을 급파를 해서 하선하는 인원 신분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인원이 틀릴까봐 현재 병원에 입원한 인원들, 호텔에 투숙한 인원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팀은 철수를 했고 최초에 행기정이 도착했을 때 형사 2명을 퀸 제노비아에 승선을 시켜서 VDR,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국가수, 그리고 KR, 우리 지방청 가수팀이 와가지고 그걸 수거를 할 거고
걔네들이 그 당시 선장이 없었고 일항사가 있었는데 저 탓에 있는 그 인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할 거고요. 아침에 수사본부를 꾸릴 예정입니다. 현재 인원은 40명 총원 동원이 됐고요. 비상소집이 돼 있고 현재도 항적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지금 확보가 어느 정도로 됐어요? 초기 진술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 선장 나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건 전혀 확인을 안 하고요. 그 당시에 변침 시점이 좀 늦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과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 VDR이라는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선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사장님 그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질문 아니고요. 그 이제 다 나오셨으니까 냈으니까 남은 게 사고 원인 조사랑 이제 배 2초 남았잖아요. 예. 사고 원인 조사는 어떤 거 좀 보실 거고, 그다음에 배 2초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 한 말씀 좀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으로요. 네. 그 사고 원인은 지금 사고 원인은 선박부터요. 또 그 항해사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부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그 민관 합동 수사팀이 꾸려지면은 거기에서 철저히 저희가 구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 이렇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저희가 좀 조사 중이라서요.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목포 해양경찰서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섣불리 발표하긴 어렵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선 브리핑에서는 항해사의 과실로 보인다는 해경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선장, 항해사 등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리고 관제센터와 교신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8시 16분에 VTS 관제센터에 최초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상자는 27명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비응급 환자로 현재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최수준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장의 브리핑과 또 관련자들의 브리핑 계속 듣고 왔는데,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이 항로 자체가 사고 선박이 평소에도 다니던 항로였다. 그럼에도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왜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날 것을 언제 알았는지, 자,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 자, 앞서 저희 현장 스튜디오에서 박희재 기자와 출연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 그 YTN과 전화 통화를 한 이 김남현 씨 그리고 김남호 씨 전화 인터뷰를 한 그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객선 안에서 엄청 큰 소리가 나서 진동이 느껴졌고 이 진동이 또 굉장히 좀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몸이 뒤로 쏠리는 거, 밀리는 것도 느꼈다. 그리고 이 배가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앞이 깜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상황을 좀 묘사를 해주셨는데, 자, 박 기자, 그 사고 직후에 선체 내부 상황도 한번 공유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YTN으로 사고 직후 선체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사고 직후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점으로 보이는 실내도 보이는데 매대가 지금 이제 무너진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영상 자료로 보이고요. 또 제보 영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해경 선박에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또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경비함정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경비함정은 밤 10시 반은 시작으로 40명에 걸쳐서 함정에 타기 시작해서 최초로 목포 항구로 들어온 건 밤 11시를 조금 넘어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일부 영상에서는 갑판 위에서 일부 승객들이 난간에서 여객선 아래를 살피는 모습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전 해경 브리핑 있었던 것처럼 이런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여객선 내에 안내 방송이 잇따랐다고 하는데 어떤 류의 방송이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조금 전 해경 브리핑에서도 이 방송 내용도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YTN과 또 제보자들과의 통화 과정에 당시 선내 방송이 수차례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음성을 직접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들린 내용으로는 좌초로 인해서 선박 운항이 중단됐다. 그리고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다친 사람은 안내실로 이동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제보자 통화에서도 있었는데 실제로 뜨거운 액체류를 들고 있다가 손이 데인 그런 승객도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당시에 선체가 흔들리면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좀 부상을 그러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보였다. 이런 증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승객은 들것에 실려 있는 사람도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소 부상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 촬영된 영상에도 실제로 들것에 실려서 구조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의료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되는 내용 확인된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쪼록 부상자가 더 늘면 안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현장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진열대에 올라가 있는 물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열대 자체가 넘어져 있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충격이 얼마나 컸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정부 대응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상황실에서 광주와 전라 권역에 재난의료대응 단계 주의 단계를 발령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드 옐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목포 소방서에서는 또 임시의료소를 설치를 했고 또 목포시 보건소에서 신속대응반을 사고 이후에 현장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안군 보건소에서도 신속대응반을 이제 파견을 해서 대기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여객선 자초 사고와 관련해서 박희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